안녕하세요. 나누면 행복 차미연입니다. 1%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아이를 아시나요? 너무 일찍 작은 몸으로 태어나 생존 확률이 1%도 되지 않았던 초미수가, 소망이가 그 주인공인데요. 지난해 7월, 엄마 뱃속에서 움직임을 멈춰버린 아기가 응급수술로 태어났습니다. 키 25cm, 몸무게 370g, 작은 아기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는데요. 가슴에 관을 삽입하고 인공호흡기를 단 채 생사의 고비를 여러 차례 겪어야 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은 아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는 소망이가 받은 관심과 사랑만큼 많은 이들에게 베푸는 아이로 자라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또 한 번의 기적이 찾아오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길, 언제나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8살 선우와 가족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엄마 아빠는 어김없이 선우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차례 고비를 넘기며 묵묵히 버텨주고 있는 아이는 올해 8살이 됐습니다. 3년밖에 못 산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진짜 내 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중환자실 한번 가면 막 애기 보고 있으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애기 인공호흡기 끼고 진짜 막 손 묶어놓고. 아프다고 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우가 할 수 있는 표현은 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위급 상황에 늘 마음을 졸여야만 하는 부모. 대신 아파줄 수 없어 미안할 뿐입니다. 지금껏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는 아이. 선우에게 또 한 번 기적이 찾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잘 잤어? 잘 잤어? 잘했다, 하나? 엄마의 아침 인사에 선우가 기분 좋게 하루를 맞이합니다. 내가 졸려 아직도. 곧바로 선우의 상태를 확인하는 엄마. 표현을 할 수 없는 아이다 보니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괜찮네, 하나? 잘 나오네? 한주파 괜찮아. 애가 그러니까 숨을 잘 못 쉬니까 저거를 이제 맨날 그 확인 수치를 해야 돼. 병원이랑 똑같이 해야 돼서. 올해 8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머리에 뇌척수에 귀찮은 수두증을 갖고 있는 선우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누워서 지내야만 했는데요. 뇌뿐만 아니라 심장도 제기능을 하지 못해 크고 작은 수술을 수차례 받아야 했습니다. 생사를 넘나들며 기적처럼 곁에 있어주고 있는 선우. 오늘도 작은 몸으로 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선우야, 아이고 잘 잤어요? 잘 잤죠? 맘만 먹어야지 이제. 기저귀 깔고 이거 가자. 아이고. 자. 유독 귀가 밝은 탓에 밤에는 비교적 소음이 없는 방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햇볕이 잘 드는 거실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늘 집에만 있다 보니 이렇게라도 거실로 외출을 하는 셈이죠. 자. 여기 나오니까 좋지, 선우야. 여기 나오니까 좋아. 거실로 나오자마자 선우의 밥을 챙기는 아빠 정기 씨.
하나는 멸균 영양식, 하나는 배변 활동을 돕는 영양식입니다. 정해진 용량을 하루 3번 주고 있는데요. 이게 애기 밥이에요 지금. 입으로는 못 먹으니까 이제 코로 이제 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먹은 지가 지금 코로 먹은 지가 한 5, 6년 됐거든요. 저희들도 그냥 입으로 먹이고 싶은데 입으로 먹이면 다 폐로 넘어간다고 그래갖고.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선우는 이것마저도 배부르게 먹질 못합니다. 야, 야 이제 맘마 먹자. 쯔쯔쯔쯔쯔쯔쯔쯔쯔. 밥 먹는 것을 아는지 조금씩 반응을 보이는데요. 원활하게 나올 수 있도록 통을 높은 곳에 설치하면 식사가 시작됩니다. 몇 년째 콧줄로 먹고 있지만 입으로 먹는 게 아니다 보니 매번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선우. 필요한 영양분만 간신히 공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늘 죄인이 된 것 같은 부모. 밥 먹는 모습마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24시간 선우의 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래됐어요. 아픈 지는 지금. 처음에는 몰랐죠. 이제 그저 조금 할 때는. 근데 이제 조금씩 커가니까 이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는 몰랐어요. 이제 계속 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오면은 여기 머리가 이렇게 커갖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이 이제 알았죠. 또. 늦둥이 선우는 2.5kg의 작은 몸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저 또래보다 작고 발달이 느린 줄만 알았지 아이의 몸에 문제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돌 무렵부터 뚜렷하게 드러난 선우의 아픔은 평범했던 부부의 삶마저 바꿔놨습니다. 선우는 복잡한 그 기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천성 기형을 갖고 태어나서 주로 여러 군데 문제가 있지만 제일 심한 데는 이제 심장하고 뇌의 기형이 제일 심한데 좌우 뇌가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로 합쳐져서 태어난 심한 기형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런 기형도 대부분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사산을 하거나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보통 몇 달 안 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심한 뇌기형인데 지금 정도 나이까지 살아서 이렇게 성장하기는 굉장히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서조차 4살까지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었지만 어느덧 선우는 8살이 됐습니다. 여기다 기계를 심어 넣은 거예요. 기계를 넣어갖고 예, 호수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배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 그쪽으로 이제 물을 빼주고 있거든요. 조금씩. 이게 다 지금 수술을 다 한 저기예요. 이게 지금 머리가 다. 신장도 손상돼 3살 무렵 한쪽 신장을 제거했는데요. 이후 배변 활동마저 불규칙해졌습니다. 저기 좀 갈고. 자. 소화가 되길 기다리는 동안 선우가 먹을 약을 준비합니다.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다 보니 가지수도 많은데요. 이제 밥 먹고 나서 이게 중요한 약이거든요. 한번 먹으면 한 7종류 정도 먹어요, 약을. 신장약, 위장약, 경기약 등 약만 먹어도 배부를 지경입니다. 이제 그 약 먹자. 약 또한 콧줄을 통해 주고 있는데요. 어른이 그냥 먹기에도 쓴 약을 콧줄로 먹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알았어, 약 먹고.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지 몸부림치며 힘들어하는 선우. 약만 먹고 선이 약만. 알았어, 미안. 먹고.
처음에 줄 때는 제가 못 줬어요. 제가 못 주고 집사람이 못 주겠더라고요. 위까지 들어가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요. 울고 불고 아이고. 이제 적응될 법도 한데 아직까지도 쓴 약은 선우에겐 익숙하지만 낯선 존재입니다. 언제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기분 전환을 위해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목욕을 준비하는 아빠. 집안 공기를 훈훈하게 만든 다음 우풍이 심한 욕실에 난방기도 켜둡니다. 해가 드는 낮 시간에만 할 수 있는 목욕은 매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혹여 감기라도 걸리면 또다시 병원 신세를 져야만 하기에 오늘처럼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가능한 거죠. 아빠가 목욕 준비를 하는 동안 선우와 욕실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엄마 수기 씨. 그동안 옷에 감춰져 왔던 선명한 수술 자국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수술 자국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계 션틀이라고 있는데 그 션틀 넣는 그런 기계 수술이에요. 이렇게. 빨대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막히면 넣었다 뺐다 수술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기한테 계속 고통만 많이 줘요. 몇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아직도 이것도 막히면 또 빼고 또 해야 돼서 더 이상 안 막혔으면 좋겠어요.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빠른 시간에 목욕을 끝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선우를 위한 일일 때만큼은 손발이 척척 맞는 부부. 곧바로 선우의 목욕이 시작됩니다.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작고 앙상한 몸. 기계가 설치된 머리를 감길 때는 아빠의 손길이 유독 조심스럽습니다. 그동안 날이 추워서 목욕은 엄두도 못 냈는데 선우도 가만히 있는 걸 보니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목욕하면 좋아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깨어나니까 근데 이제는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갖고 웃고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부부의 합심으로 금세 끝난 목욕. 체온 떨어질세라 곧바로 옷을 입힌 뒤 방에서 온열기를 가져오는데요. 유독 차가운 선우의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심장이 좋지 않다 보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선우. 얼마 전 손가락 끝이 괴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말초 동맥이 막혔다 그래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손 따뜻하게 해주라고 저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줬어요. 그 병원에 있을 때도 조그만 램프 병원용으로 썼었는데 이제 집에서도 이제 이거 쓰라고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부부는 잠시도 선우에게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시각. 좋아하는 목욕을 해서인지 선우의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늦은 점심을 챙겨 먹기 전 엄마 수기 씨가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혈당 측정인데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당뇨가 선우를 낳고부터 심해졌답니다. 이제 밥 먹고 그러면 200, 300 좀 넘어. 어쩔 때는 400도 넘고. 혈당이 너무 높아 갑자기 쓰러진 적도 있었답니다. 이제는 하루 2번 인슐린을 맞지 않으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엄마. 처음에는 명찰까지 달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위험하다. 병원에서 명찰을 혹시 이제 쓰러지면은 연락했던 그거까지 달고 다녔었거든요. 처음에. 아내가요? 네, 너무 안 좋아. 하루 종일 선우 돌보느라 늦은 오후가 돼서야 먹는 첫 끼. 직접 반찬을 할 여유도 없어
매끼 먹는 건 김치와 젓갈이 전부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치아도 좋지 않아 늘 물에 밥을 말아 먹는데요. 식단 관리가 꼭 필요한 심한 당뇨를 앓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당뇨면은 식단을 좀 잘 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아직 형편이 안 돼서. 얼른 먹어. 왜? 안 먹었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돈 조금만 있었으면은 다 들어가는 게 이제 애기한테 다 거의 다 들어가니까요. 그 집사람도 쓰러져 버릴까 봐 나 좀 그게 걱정이에요. 당뇨로 쓰러져 버리면 또 그것도 걱정이고요 지금. 잠시 앉아서 밥을 먹고 나면 또다시 선우를 돌봐야 하는 부부. 번갈아 가면서 집안일도 틈틈이 해야 하기에 잠깐의 여유조차 없습니다. 힘들어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을 내고 있는 가족들. 존재만으로도 웃을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버려야 할 기저귀도 선우를 돌보는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매번 기저귀 무게를 달아 배변량을 기록하는 아빠 정기 씨. 먹는 게 이제 얼마나 먹고 또 이제 소변이나 대변에도 얼마나 이제 받는지를 우리 확인을 해야 돼요. 배변량으로 선우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요. 이게 먹은 거 이게 이제 안에 이제 158이 남은 거예요. 배 안에. 기저귀가 별로 없어. 한 개밖에 없네. 기저귀 차야지. 그게 다야? 이거 물티슈는 있어? 다. 물티슈도 이게 마지막이야. 이따 사와줄 거 아니야. 응. 그때 내가 나갔다 올게 그러면 애기 저기 하고 좀.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저귀를 지원받아 기저귀값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원이 끊겨 직접 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저귀값도 만만치 않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계속 사서 써야 할 생각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현우가 12kg밖에 안 되잖아 이제. 대략 한 40개짜리 같으면은 한 달이면 한 5-6개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집으로 가는 길, 잠시 약국에 들르는 아빠 정기 씨. 선우가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를 사러 온 겁니다. 혹시 여기 있나요? 다른 영양제는 못 챙겨줘도 비타민 D만큼은 꼭 챙겨줘야 한답니다. 애기가 이제 햇빛을 못 보니까 이걸 안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밥 먹을 때마다 하루에 2번 이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모두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사고는 있지만 지갑이 얇아질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선우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불안하기만 한 아빠는 홀로 아이를 보고 있을 아내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또 띵깡 난다 이제. 갑자기 선우의 컨디션이 안 좋아졌습니다. 코에 또 땀 나는 거 봐. 야 그만 들어 이거 봐. 아파 이거. 또. 줘봐 성이야. 이거 봐. 심준이가 또 떨어지잖아 저거. 온몸이 굳는 강직이 온 상황. 약을 먹고 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 이거 깨봐. 피 안 통한. 힘들어하는 아이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부. 또. 최근 고관절이 자주 빠지면서 우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그저 울음으로 고통을 말해주는 선우. 또. 가봐야 못하겠네. 항상 선우한테 미안하니까 해준 것도 없고 그냥 맨날 고생만 시키는 것 같고 지금. 겨우 안정을 되찾은 선우.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 예민하다 보니 잠도 쉽게 들지 못합니다. 한참을 어르고 달래야만 잠드는 선우. 잘 있다가도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돌 때 애기들 이렇게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뒤집어요. 그래갖고 항상 자면서요? 네. 뒤집기를 하면 숨을 쉴 수 없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밤에는 교대로 선우를 돌보는 부부. 저녁에는 애기 아빠가 자고 이제 아침이나 낮에 제가 또 자고 교대로 하니까 근데 이쁘게 생겨가지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밤새 선우를 보살피다가 새벽에 겨우 잠든 엄마 수기 씨. 매일 번갈아 밤을 새우다 보니 늘 피로 누적입니다. 수기야, 수기야, 이 병원 가려면 물건 챙겨야 돼. 이 병원 가야지 또. 알았어. 물건 챙겨야 되니까. 알았어 5분만 더. 막 있나? 좀 병원 가니라고요. 오늘 병원 진료가 있어요? 내일 있죠. 내일인데 애기가 컨디션 때문에 먼저 이제 저희는 하루 먼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루 좀 애 좀 쉬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그 일회용 격성기라고요. 가래에 이게 걸리면 숨을 못 쉬어요. 그런데 이러면 이제 필히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아이가 아프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 챙길 짐도 많습니다. 적게는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 서울에 가기 위한 짐을 챙기는 것도 일입니다. 세영아 형인데 거의 다 왔어? 그리고 시타 좀 틀어놔. 뭐 여기 오기로 했나 봐요. 네, 저 이제 애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 따지고 보면 우리 앰뷸런스를 부르게 되면 이제 비용이 너무 비싸요. 한 번 가는데 한 3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나마 그 동생이 오면은 거기서 또 저렴하게 왔다 갔다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맙죠 동생한테. 수급비로 생활하는 가정에게 서울을 오고 가는 비용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선운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기꺼이 도움을 주고 있는 지인. 오느라고 고생했어. 네? 야, 이거 맨날 나 때문에 고생해서 어떡하냐? 상황이 좀 괜찮아요? 짐 챙기랴, 선우 챙기랴, 정신없는 부부를 대신해 짐도 날라줍니다. 아빠가 직장 생활할 때 알게 된 사이로 오랜 시간 선우의 안타까운 상황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조금이나마 힘이 돼주고 싶어 1년째 대전과 서울을 오가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애기가 아픈데 이제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서울에. 저도 일을 하니까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도와드리는 거죠. 선우와 외출할 때면 늘 신경이 곤두서는 부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선우의 몸 상태가 나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혹여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나이 들어가는 몸도 조금씩 힘에 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우는 모처럼 하는 외출에 표정이 좋아 보입니다. 넘어간다 이제. 가자.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고마운 지인 덕분에 마음 편히 서울에 가는 선우네 가족. 기대 반 걱정 반 마음으로 서울로 출발합니다. 늘 집과 병원에만 있다 보니 선우에겐 바깥 세상이 낯설기만 합니다. 작은 환경 변화에도 금세 반응을 보이니 지켜보는 아빠는 불안합니다. 갑자기 호흡 곤란할까 봐 이제. 갑자기 호흡 곤란하고 막 큰 소리가 막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요. 막 이러면서 호흡 곤란할까 봐. 괜찮아? 도착할 때까지 선우가 무사히 버텨주길 바라며 부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일단 그것만 갖고 올라가야 돼. 가족들이 내린 곳은 병원이 아닌 병원 근처에 위치한 건물. 진료 보기 하루 전 서울에 도착하면 선우네 가족들이 지내는 곳입니다. 서울에 연고가 없어 마땅히 지낼 만한 곳도 없는 가족들. 벌써 4년째 서울에 있는 병원에 올 때마다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민박지대예요. 이거 미리 오는데 맨날 여기서 자거든요. 저희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이제 계속 여기서 이제 선우가 이제 중환자실 입고 할 때부터 이제 계속 여기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선우의 몸에 기계를 연결하는 엄마 수기 씨. 그런데 선우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왜 이건 60밖에 안 나오냐? 눌러봐.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때문일까요? 선우의 상태가 걱정되는데요. 됐다. 다행히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쩔 때는 막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 바로 여기 이제 서울대니까 응급실로 바로 데리고 올라가죠. 곧바로 선우 밥을 준비하는 아빠 정기 씨. 밥을 좀 빨리 줘야 되는데 밥 주는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지금. 잠시 쉴 틈도 없이 분주합니다. 자주 묵는 곳이다 보니 밥통을 걸어둘 수 있는 거리도 만들어놨습니다. 애기 밥순이라고 내가 이거를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재빨리 밥까지 먹이고 편안해진 선우 모습을 보고 나서야 겨우 한숨 돌립니다. 나 이제 아이고. 여기까지 오려고 힘들었지? 응? 고생했다. 이거 입술 다 텄네. 비록 작은 방 한 칸이지만 가족들이 함께 서울에서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 민박집 주인 또한 4년째 선우네 가족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왔어? 선우 좀 어때? 맨날 똑같아요. 어떻게 좀 나아져야 되는데요? 힘들어서 어떻게 맨날 돈 받아서? 아유 그래도 잘했는데 그 와서 자꾸 이거 때문에 고맙지 맨날. 아유 그래 알았어. 내가 맨날 고마워요. 아이 맨날 고맙기는. 오시면 밥들 그냥 주시가는데. 하루에 4만 원. 어쩔 수 없이 드는 민박 비용도 가족들에겐 버겁게 느껴집니다.
앰뷸런스 값만 한 50만 원 들어가요. 50만 원 넘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민박비 따로, 집사람 이제 밥 먹는 거 따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제가 뭐 집사람만 안 아프고 이렇게 집사람의 애기 좀 봐준다 그러면은 나가서 뭐든 하고 싶어요. 다음 날 다행히 선우의 컨디션이 좋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머리에 심어둔 장치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검사하는 날. 혹시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경우 또다시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선우와 아빠. 자연스레 정기 씨의 시선이 주변 아이들에게 향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말을 표현해요, 제가. 뭐 애들이랑 똑같은 나이인데도 이렇게 부모 잡고 손 잡고 걸어다니는 거 보면은 아유, 괜히 그냥 마음 찡해지고. 드디어 선우의 차례. 평범한 아이들처럼 앉아서 피를 뽑을 수 없는 선우는 누워서 체열을 진행합니다. 혈관이 약해 체열할 때도 조심스러운 아이. 병원에 자주 오다 보니 이 정도 아픔쯤은 씩씩하게 넘어갑니다. 그런 선우의 모습을 보면서 늘 대견함을 느끼는 아빠. 잘 견뎌주고 있어 고마울 뿐입니다. 진료를 앞두고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앞서는 부부. 부디 결과가 좋게 나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너무 시원해. 병원에 오면 그래요. 검사하고 나면은 항시 이제 머리 지금 뭐 머리 검사하고 이것저것 검사하고 나면은 머리에 또 이제 물 찼을까 봐.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지냈나요? 그 계속 이렇게 이렇게 틀어요 몸을? 이거 틀어갖고 막 이제 엎어져요. 틀고 막.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 최근 들어 몸을 틀어 뒤집기를 하는 선우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부부. 작은 변화에도 겁부터 납니다. 피 검사에서 그 우리 알러지 수치는 괜찮거든요. 네. 지금 근데 뭐 정상 수치입니다. 지난번 태어날 때랑 비슷한데 지난번 수술 때 어쨌든 솔루션을 좀 찾은 것 같아서요. 이 기계적으로 막히는지 않게 넣는 걸 안 막혔을 가능성도 지금 꽤 있거든요. 저도 지금 안 사실 맞았어요. 이게 막혔을 때 그때 보이는 증상하고 조금 달라 보여서요. 과거에 보였던 거랑. 다행히 검사 결과는 좋게 나왔습니다. 어떤 극단적 치료보다는 지속적인 유지, 예. 그리고 뭔가 나빠질 때 좀 빨리 개입해 주는 것, 그게 선우한테는 중요할 것 같아요. 집하고 병원을 이렇게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문제를 최소화하는 게 일단은 목적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얘가 좋은 상태, 쉽게 말해서 웃을 수 있는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게 지금의 목표입니다. 알레르기가 없다고 하니까 일단은 안심은 되지. 일단. 그래도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좀 좋아진다는 걸 알 수는 있잖아요. 조금씩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편해요. 일단. 병원에 그만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 안 와도 된다고? 네. 이야, 오늘 힘들었어요. 이제 힘들었다. 보자. 이제 집에 가자. 고생했다. 고생했어요 오늘. 이제 가. 언제쯤 엄마의 바람대로 병원과 이별을 할 수 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선우도 건강해지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겠죠. 지금까지 곁에 있어주듯 또 한 번 기적을 꿈꾸는 가족들.
엄마 아빠는 지금처럼 선우와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습니다. 선우야, 엄마 아빠랑 오래도록 같이 살자. 선우야. 이렇게만 아이고. 견뎌주면 돼. 더 나빠지지 않게, 알았지? 선우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이 찾아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